안녕하세요. 닥터 캐럿입니다. 요즘 들어서 성인 ADHD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알게 되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정신과 치료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제로 ADHD 치료를 하게 되면서 큰 도움을 받고 계신데요. 약물 치료에 반응이 좋은 진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질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소 우려스러운 현상이 종종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오늘 주제는 스스로를 ADHD라고 칭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박완서 작가님의 소설 도둑맞은 가난을 아시나요? 학생 때 문학 공부를 하면서 한 번씩은 읽게 되는 작품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가난하지만 그것을 딛고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뿌듯하게 여기는 여공인 주인공과 어떤 남자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주인공은 사실 그 남자가 마음에 들고 또 이 사람하고 뭔가 미래를 꿈꾸고 언젠간 얘가 나한테 좋아한다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 남자랑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사실 가난을 체험하러 온 부잣집 자제였던 거죠. 그에게 가난은 생존과 처절함이 아니라 잠시 겪어보는 것, 삶의 귀중한 경험, 마치 워킹 홀리데이 같은 거였어요. 가난을 체험한 것이 끝나고 다시 부유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그의 정체를 알게 된 주인공은 부자들이 자신들이 낭만을 즐기는 것에 가난함을 이용했다. 그래서 나는 부자들한테 가난까지 도둑 맞았다. 라고 절규하죠. ADHD를 가지고 있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ADHD마저 탐내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감정을 잘 나타내주는 것 같아서 제목을 이렇게 지어보았어요. 높은 지능, 사회적 성공, 멀쩡한 일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약간의 실수나 건망증을 두고 나 완전 ADHD잖아 라면서 마치 이 병명을 고기능한 나의 트렌디한 액세서리처럼 소비하는 현상. 나 ADHD인데 이런 것도 잘해. 이렇게 자랑하듯이 꺼내 보이는 현상. 저는 이것을 도둑맞은 ADHD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데에는 첫째로 성인 ADHD, 특히 고기능 ADHD인 진단 기준이 확대된 것이 원인인 것 같아요. ADHD라는 진단의 개념은 수십 년 전부터 제시되어 왔는데 기존 ADHD 진단에서는 증상이 만 7세 이전에 발병했을 때를 진단 기준으로 삼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나 미취학 아동일 때 증상이 발생해야 하고 기능 저하가 그때 생기는 경우에만 ADHD라고 진단을 했었는데요. 그런 아이들 중에 3분의 1 정도는 어른이 되어서도 증상이 지속된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때에도 성인 ADHD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성인 ADHD라고 진단받기까지 기준이 굉장히 빡빡했던 거죠. 2013년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정신의학 진단 및 통계 편람 DSM이라고 하는 정신과 질환의 진단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인데 이것의 5번째 버전이 나왔어요. 이때 ADHD 진단에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DSM-5 버전의 ADHD 진단 기준에서는 ADHD를 진단할 때 증상과 기능 저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연령을 확 늦춘 거예요. 증상의 일부는 12세 이전에 발현, 만 나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중학교 1학년 이전에 발현하는 거죠. 기능 저하는 꼭 아동기에 발생하지 않고 성인기에 기능 저하가 발생하더라도 ADHD로 진단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이 말하면 딴 데 보는 것 같고 준비물을 빠뜨리고 다녀서 엄마가 맨날 챙겨줘서 결과적으로는 준비물을 챙겨서 다니고 단원 평가 치면 꼭 부호를 잘못 봐서 95점을 받고 이랬던 사람은 산만한 증상이 초등학생 때 발생한 것은 맞죠. 하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기능 저하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예전 기준으로는 ADHD 진단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심지어 중고등학생 때 불량 학생도 아니었고 공부도 곧잘해서 대학을 잘 갔다. 그러면 ADHD 진단이 안 됐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대학에 갔더니 조별 과제할 때 자료 조사나 PPT 만드는 게 힘들어서 자꾸 조별 과제를 회피하고 조별 과제에서 역할을 제대로 안 해서 발표할 때 조원들이 이 사람은 참여 안 했습니다. 이름 빼고 발표하고 조원 평가에서 하위점 주고
출석도 자체 휴강해서 학점 관리도 잘 안 된다. 대인 관계에서도 농담이랍시고 선 넘는 발언에서 인간관계가 틀어졌다. 방도 지저분하다. 예전 같으면 기능 저하가 성인기에 발생하면 ADHD 진단을 안 했는데 2013년부터 업데이트 되면서 이런 사람들도 성인 ADHD라고 진단하자가 된 거예요. 실제로 이 분들이 약물 치료에 반응이 너무 좋으시고 너무 새로운 삶을 찾으시니까 정신과 의사들도 그래, 이건 많은 사람들이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공부 잘했던 사람도 ADHD일 수 있습니다. 전문직도 ADHD일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현재의 기능 상태에 초점을 두고 판단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들을 대중들에게 널리 홍보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낮아진 사회적 낙인과 자기 공개, 샤라웃 문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우울증, 조현병 같은 다른 정신질환에 비해서 ADHD는 상대적으로 창의적이다, 재미있는 사람이다, 천재들의 병이다 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도 같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미디어에 많이 나오시는 영향력 있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의 노력도 있고요. 학회 차원에서 많이 노력한 것도 맞는데요. ADHD 진단을 실제로 받으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본인 후기를 공유하고 나서주신 것도 인식을 바꾸는 데 많이 도움이 된 건 맞아요. 특히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자기가 ADHD라고 먼저 밝히면서 얘기해 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정말 병원 오기 망설이신 분들께 긍정적인 영향을 주긴 했어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또 정말로 반가운 변화인 건 맞습니다. 이렇게 샤라웃 문화의 발달로 ADHD가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병원 가면 되는 거구나 하는 인식이 생기면서 문턱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 도둑맞은 ADHD 현상이 문제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하긴 했지만, 그것은 성인 ADHD의 달라진 진단 기준이 정착되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게 되면서 발생한 빛과 그림자의 그림자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자꾸 ADHD라고 샤라웃 하시는 고기능 ADHD인들이 많아지시다 보니까 영화 오펜하이머 볼 때 물리학자들이 자기들끼리 막 나 물리학자잖아, 나 수학 잘 못해 막 이러거든요. 그 노벨상 받고 이런 사람들이 수학 진짜 못하겠습니까? 보면서 조금 짜증 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들이 ADHD를 샤라웃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 제가 학회에서 ADHD에 대해서 강의를 누가 해주시는데 강의 첫 마디가 사실 제가 ADHD라서 강의 준비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다 같이 그냥 하하하 웃고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강의 시작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자꾸 막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선생님은 자기가 ADHD라고 하긴 했지만 강의 준비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시고 자료 조사를 해서 그걸 짜임새 있게 인용하고 자기가 진료한 케이스도 그 형식에 맞춰서 정리하고 완성해서 발표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듣고 있는데 영혼이 빠져나가면서 딴 생각이 들고 집에 가고 싶고 언제 집에 가지? 밥 뭐 먹지? 이렇게 내적 절규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ADHD시면 저는 뭐죠? 이런 생각이 났었다는 거죠. SNS나 일상 대화에서 자기의 결점을 유쾌하게 포장하는 수단으로 또는 딱딱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수단으로 나 ADHD야! 라고 샤라웃하는 것의 부작용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절대 제가 그 강의가 재미없어서 그랬던 거 아닙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인식이 좋아졌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고, 고기능 ADHD보다 저기능해서 열폭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일단 ADHD라고 스스로 밝히고 그 결점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과정 중에서 용어의 오염과 혐오 표현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정신과 질환을 혐오의 표현으로 쓴 것은 역사가 너무 오래됐죠. ADHD 말고도 사실
수많은 질환명들이 혐오의 수단으로 사용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ADHD라는 진단에 대해서 과도하게 홍보 효과가 생기면서 최근에 학교에서는 친구가 조금만 실수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해도 야, 너 ADHD냐? 라고 한다거나 조금만 별난 행동을 해도 쟤 ADHD라서 그래 라고 놀리는 현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질병명이 또 다른 멸칭이나 욕설로 변질되는 거죠. 병이 희화화되면서 진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상처받고 숨어버리는 결과가 생길 것 같아요. 실제로 병원에 오는 아이들도 엄청 고민하다가 오고 엄마가 병원에 가자고 하면 나 ADHD 아니야!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하는 결과를 낳았죠. 또 하나는 진짜 고기능 ADHD 환자들의 상처입니다. 실제로 지능이 높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ADHD인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패션 ADHD들이 말하는 그런 낭만적이고 유쾌하고 즐겁기만 한 삶을 산 게 아니거든요. 물 밑에서 쉼없이 발장구를 치는 백조처럼 자신의 결함을 메꾸기 위해서 남들보다 10배, 20배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에너지를 갈아 넣으면서 처절하게 버티고 남들보다 50배, 100배 자책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가볍게 자신의 실수를 가지고 나 진짜 ADHD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진짜 환자들은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죠. 그분들이 피눈물 흘리며 싸워온 고통이 누군가에게 그저 가벼운 농담거리로 전락해 버린다면 그분들에게는 정말 큰 상처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ADHD라는 농담을 해오신 분들, 뜨끔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나 진짜 ADHD야 라고 말한다면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단순히 실수나 창피한 행동의 핑계가 필요해서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 안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데 진단을 마주하기가 두려워서 농담으로 불안을 환기시키고 계신 것인지 여러분은 사실 진짜로 고기능 ADHD일 수도 있습니다. 높은 지능으로 증상을 커버하고는 있지만 진단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차라리 웃긴 컨셉으로 승화시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농담으로 퉁치지 말고 병원에 오십시오. 패션이 아니라 현실을 마주할 때 ADHD를 훔친 게 아니라 진짜 나에게도 ADHD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진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고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 잘 보셨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